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성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채류, 그러니까 오이, 호박, 파프리카, 풋고추, 그리고 토마토, 딸기, 수박, 참외 이렇게 8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채류는 이렇게 품목도 많고 그리고 품목 안에 다양한 품종이 이루어져 있어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변화나 중요한 특징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품목별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번 그 과채류 산업 전반적인 상황을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채류 재배 면적은 2000년 약 7만 4천 헥타르에서 최근에 4만 5천 헥타르까지 연평균 2%씩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농업 경지 면적에서 그 과채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약 4%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량도 연평균 1%씩 감소하여 최근에 190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배 면적이 연평균 2%씩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배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에 다수학 신품종의 개발 등으로 생산량 감소폭은 재배 면적 감소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한번 생산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과채류 생산액은 약 5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채류 재배 면적이 농업 경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은 10%나 차지하고 있어 그래도 과채류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는 좀 높은 것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채류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딸기가 약 1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토마토, 수박, 참외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 품목별로 생산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소 과채류입니다. 채소 과채류 중에 오이, 호박, 파프리카는 2010년 후반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오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과채류 품목 중에 소득이 가장 높아서 농가의 재배 의향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는 노동 투입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등 좀 재배에 어느 정도 수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제 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2010년 후반대까지 쭉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지 못하자 그 이후에 좀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풋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농가가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번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 재배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 지역에서요. 좀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할 여름철에 하는데 최근 여름철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재배 면적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재배 면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에서 과거에 호박을 많이 재배하지 않았는데 이제 월동채소 후작으로 이제 노지 단호박이 재배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이제 그 전체 호박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과일 과철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증가하고 이제 시설 지원 사업 등이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서 2014년에 7천 헥타르까지 증가하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다시 재배 면적은 감소세를 나타냈고 이제 최근에는 5,800 헥타르 수준에서 이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박과 딸기는 재배 농가가 이제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농가가 고령화도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수박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재배 면적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경북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경북 지역에 있는 참외 주산지에서 이제 참외 주산지 재배 농가가 샤인머스켓 등 타 작목으로 이제 그 작목 전환을 하면서 2010년 후반대까지 재배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다시 참외로 작목 전환을 하면서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품목별 가격과 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이입니다. 그 백다다기 오이 같은 경우는 그 반입량이 약 9만 톤 수준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은 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취청 오이는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체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오이 중에 백다다기 오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과거 대비 약 19% 포인트 증가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의 2023년 백다다기 오이의 2023년 가격을 보면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내 소비뿐만 아니라 음식점들과 같은 이 외식업체에서도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업관측센터에서 이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제 오이 소비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2023년에 오이 소비량이 뭐 코로나 시기 때나 코로나 이전 시기 때보다도 더 많이 소비된 더 많이 소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2023년에 오이 소비가 원활해짐에 따라서 시장의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은 높게 형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호박입니다. 뭐 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호박의 그 품종별 반입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애호박의 반입 비중이 이제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요리로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재배 농가에서 이제 애호박으로도 이제 품종 전환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애호박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풋고추입니다. 예, 청양의 풋고추와 오이맛고추 모두 반입량이 조금씩 증가함에도 가격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제 품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과거 대비 최근에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고추의 그 반입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 고추의 반입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청양계 고추와 오이맛 고추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뭐 가정 내에서 생식으로 소비를 하든 뭐 이제 찌개나 뭐 국에 요리용으로도 사용하든 하면서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의 이제 선호가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뭐 일반 풋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농가에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반 풋고추에서 청양계나 오이맛술의 품종 전환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의 반입 비중이 이제 오이맛과 청양계 풋고추의 반입 비중이 더욱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반입량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반입량의 증감에 따라 가격은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품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과거 대비 이제 최근에 빨간 파프리카와 노랑 파프리카의 반입 비중은 더욱 더 증가하는 반면 이제 오렌지 파프리카의 반입 비중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빨간 파프리카와 노랑 파프리카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오렌지 파프리카보다도 더 높고요. 그리고 그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 빨간 파프리카와 노란 파프리카가 오렌지 파프리카보다 수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이제 그 오렌지 파프리카를 줄여가면서 시장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먼저 토마토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과거나 현재나 일반 토마토의 반입 비중이 65%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대추형 방울토마토보다는 원형 방울토마토의 반입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원형 방울토마토의 반입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반입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일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반입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여름철 이후에 과일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됨에 따라서 이 토마토로의 대체 소비가 이루어져서 반입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많은 농가에서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의 이제 품종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이제 반입 비중 자체도 원형 방울토마토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딸기입니다. 뭐 딸기도 이제 반입량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 길게 보면은
과거보다도 지금 이제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딸기 역시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품종별로 살펴보면은 여전히 서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 서량의 비중이 이제 소폭 감소하면서 뭐 이제 기타로 포함되어 있는 신품종들, 예를 들어 뭐 킹스베리나 비타베리, 그리고 이제 금실 같은 품종들의 반입 비중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선 소비자들이 이런 그 킹스베리나 뭐 비타베리 같은 신품종들에 대한 수요도 높고요. 그리고 뭐 금실 같은 신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위주로 개발된 품종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도의 반입 그 출하도 가능하면서 농가에서도 이제 그런 신품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품종 중에 이 신품종의 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뭐 병해에 강하고 그리고 수확량이 많은 이런 특성들 때문에 농가에서는 여전히 서량을 아직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박입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그렇게 크게 감소함에 따라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반입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가격은 그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23년 같은 경우는 수박의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뭐 여름철 대표 품목 중에 하나인 수박도 그 여름철 이후에 과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됨에 따라 수박으로의 대체 소비가 일어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참외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뭐 일정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가격은 이제 어느 그 반입량 등락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뭐 2023년 같은 경우는 2023년 참외 작황이 좋지 못해서 반입량이 줄어듦에 따라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또 그동안에 어떤 소비자 특성 변화가 있는지 그 소비자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박 크기 선호도는 대가형이 가장 많고 중가형이 그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요. 이 응답자들을 1인 가구와 그다음에 뭐 가구 원수가 2, 3인 이상인 가구로 나눠 봤을 때 뭐 2인 이상인 가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가형의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서는 대가형 선호보다는 중가형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 수박에 대한 선호도도 이제 뭐 과거보다 이제 13%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수박 한 통을 다 구매해서 이제 소비하기엔 수박이 너무 크고요,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먹고 나서 뭐 이제 뒤에 뒤처리하기도 이제 그 조각 수박에서 이제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 조각 수박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외 같은 경우는 참외 구매 형태는 뭐 이제 1.5에서 3kg짜리 봉지로 구매하는 형태가 가장 높긴 하지만 과거 대비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낱개로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원하는 그 양만큼을 구입한다는 비중이 과거 조사보다는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35%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수박도 이제 대과형 그 큰 수박을 하나를 다 사서 이제 소비하기보다는 뭐 조각 수박이나 아니면 좀 작은 수박, 뭐 참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5kg에서 3kg짜리 봉지를 하나 구매하기보다는 뭐 이제 낱개로 구입하는 등 이러한 비중들이 이제 향후에도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딸기인데요. 뭐 이제 딸기의 그 품종을 구분하면서 이제 구매하는 그 소비자를 한번 조사해봤을 때, 뭐 이제 과거 대비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구분하지 않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한다는 비중도 과거 응답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에 이제 개선 사항을 물어봤을 때 이제 뭐 가격도 있지만 이제 단단함이나 뭐 당도, 이제 저장성 등에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응답한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향후에도 이렇게 뭐 단단하면서 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딸기의 그 품종이 개발이 된다면 딸기 소비는 향후에도 더욱더 원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어디서 이제 섭취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 내에서 소비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를 연령별로 쪼개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가정 내에서 소비한다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에서는 가정 내에서 소비한다는 것보다는 뭐 외식이나 급식 이런 가정 외에서의 소비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소비되는 토마토 품종들보다는 이제 가정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그 외식 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토마토 품종이 더욱더 이제 그런 토마토 품종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품목별 수출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는 이제 그 파프리카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운송료가 적게 드는 등 이런 가격적인 이점으로 우리나라의 파프리카가 일본 내 점유율이 가장 높긴 했는데요.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국내산 생산량도 좀 감소하였고, 그다음에 일본의 엔저 약세로 이제 국내산 가격 경쟁력이 조금 줄어듦에 따라서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파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대부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에 이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일본 내에서 토마토를 이제 토마토를 생산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토마토 양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딸기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싱가포르가 홍콩을 위주로 해서 수출이 되는데, 최근에는 싱가포르가 홍콩 이외에 뭐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수출국이 확대되며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딸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딸기 품종인데요. 딸기가 좀 오래 저장이 되면서 좀 단단하게 오래 저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매양이라는 품종이 그 수출 품종으로 담당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금실이라는 품종은 그러한 매양 품종의 특성에다가 매양보다도 좀 더 크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지금 그 수출국 현지에서 그 금실에 대한 그 현지 반응이 좀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아마 좀 더 수출량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이제 단호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뉴질랜드에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현재 뉴질랜드 그 산지 작황이 좋지 못함에 따라 지금 현재 수입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2024년과 이제 향후 10년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이입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4년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이제 생육 중인 겨울작형인 그 영남 지역에서의 오이 생육이 좋지 못해서 그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음은 호박입니다. 호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영호남 지역과 그다음에 경기 강원 지역 위주로 해서 재배 의량이 감소해서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뭐 금년산 작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생육 기상 여건도 나빴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피해도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줄었어도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줄었음에도 이제 여름철과 가을철 이제 주산지인 뭐 그 강원 지역과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재배 의량이 좀 크게 감소해서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재 생육 중인 영남 지역에서의 그 생육이 전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전 피해도 심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유류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적절한 가온을 하지 못해 작년엔 작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상 여건도 전년보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생육 상황도 양호해서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호남 지역에서의 재배 면적 변화는 크지 않은데, 그 강원 지역에서 이제 토마토 등 이제 타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4년 토마토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 생산량은 하지만 그래도 그 전년이 너무 좋지 못해, 전년 이제 뭐 바이러스 피해나 이제 생육이 좋지 못해서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좀 감소했어도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이나 뭐 이제 강원 지역에서 전년보다 재배 의향이 증가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뭐 생산량 역시 뭐 지금 현재 생육 중인 뭐 이제 그 토마토의 생육도 좋고, 금년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가가 종자를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이제 품질이긴 한데, 이제 수확량도 이제 작년의 조사치보다도 더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제 종자도 이제 다수학 그 종자들이 많이 선택이 된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이제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수박입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정식기 때 여름철 수박의 증감에 따라 수박의 재배 의향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4년 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황 자체도 한 평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작황이 너무 좋아서 작년 작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딸기와 참외입니다. 딸기와 참외 모두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철에 이제 장마로 인해서 육묘에 약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2024년 이제 딸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참외 같은 경우는 전년에 이제 성주 지역에서의 기상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제 현재까지 생육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이제 조사되고 있어서요.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이와 풋고추 모두 이제 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면적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품종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재배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생산량 감소 폭은 이제 재배 면적 감소 폭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토마토와 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토마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호박은 그나마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재배가 원활하기 때문에 농가에서의 선호가 증가해서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량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박과 참외입니다. 수박과 참외 모두 이제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참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성주에서 대부분 재배가 되는데 성주에서의 인구도 감소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젊은 층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재배 면적은 향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파프리카와 딸기인데요. 두 품목 모두 국내에서 수요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량도 증가로 인해서 재배 면적은 향후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이로 인해 생산량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